잠실의 거래가 언제부터 터졌는지 아세요?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시세가 반등을 한 것이죠. 내 아파트가 저런 모습이야 라면 조금 있으면 가격이 회복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 차례가 오는 거구나. 이 9억대 물건은 곧 없어질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행동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그 서울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나 할 것 없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가격이 계속 바닥 따지기만 하면서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고 있는 분들은 답답하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막 회복을 해서 얼마 올랐다, 15%밖에, 5% 회복했니, 10% 회복했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오를 곳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곳들이 지금 제가 이제 띄워주는 곳들, 물론 모든 곳이 다 동일하게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우리 이제 보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아파트 얘기를 드리면서 좀 시황도 간간히 이렇게 섞어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나눠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계동의 거래량이 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죠.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노원에서도 중계동 쪽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동 중계 무지개 아파트 지금 거래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중에 시세도 지금 보이지 않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중계주공 2단지 여기도 지금 위치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거래가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거래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6월 들어서 많이 나온 아파트들이거든요. 중계 그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6월달 거래가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들이 옆으로 횡보하는데 거래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실을 많이 우리가 얘기하고 잠실을 많이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잠실의 거래가 언제부터 터졌는지 아세요? 11월부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그러고 나서 1월부터 반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나 계속 물밑에서 계속 바닥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저가 거래 나오고 나오고 조금 오르는 것 같으면 다시 꺼지는 거래 나오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1월, 2월 가면서 거래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회복을 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다 지금 지나가야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아직은 거래가 이제서야 3월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거래가 아직 많지 않다. 그러면 그 거래가 물론 많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 가격이 툭툭 올라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단지가 또 좀 소규모 단지였는데 입지가 좋은 곳이냐 이런 곳에 따라서 거래가 많지 않아도 주변의 시세를 따라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진 곳들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와도 계속 저가 거래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전세를 굉장히 높게 맞춰놓고 물건을 들고 있던 분들이 급하게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1000세대 넘는 대단지에서 거래가 하나씩 툭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약간 힘든 거래들이 그러면서 시세가 또 한 번씩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실 입지적으로 또 호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서울에 좀 끝에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일대가 사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잖아요. 어떤 분들 제가 보면은 최근에 아파트를 몇 개 정리를 하셔서 좋은 걸로 갈아타게 하시려면 상담을 했었는데 다 많이 빠졌는데 노원 아파트가 가장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아파트 중에서도 용인에도 있었고 어디에도 있었는데 노원이 제일 차익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그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하는 데도 좀 시간이 지금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중계 그린이나 중계 무지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역에 이렇게 접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만이 얘기는 아니고 아까 물어보셨던 미미삼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거래량이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재건축을 장기간 끌고 가실 분들은 지금이 사실은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시기긴 한데 전세도 조금 낮은 상태인데다가 무엇보다 이 재건축이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도 감안은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나는 장기간 괜찮겠다. 내가 저 집에 안 들어가 살아도 된다. 이러한 어떤 상황이시라면 고려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다각도로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자, 중계동 그래서 미미삼 여기 나왔네요. 거래가 상당히 많죠. 워낙 단지가 크니까 그렇긴 한데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시세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거래가 나오면서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시세가 반등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먼저 움직인 곳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그렇지 않은 곳들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빠진 게 마포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빠졌는데 그건 거기에 또 지역에 15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에 그런 거 있었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출 안 되는 아파트 들고 있다가 팔면 또 대출을 갚으면서 갈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곳들은 어떤 가만히 기다렸던 시간이 좀 많았던 거고 그래서 잠실권이나 이런 데와 가격 격차를 적절하게 벌리면서 회복을 빠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계동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 여기도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지금 거래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좀 약간 이렇게 눌리는 것 같아도 다시 회복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내 아파트가 저런 모습이야 라면 조금 있으면 가격이 회복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화곡동인데요. 화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서구에서 이제 어떤 학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가장 이제 만족도가 있는 좀 아파트죠. 여기 강서 힐스테이트라든가 이제 우장산 힐스테이트라든가 여기 보시면 제가 왠지 아파트를 3개나 같은 권역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왔냐면 일단은 지금 여기 평형을 보시면 24평하고 33평이 있잖아요. 강서 힐스테이트 24평이 지금 최근에 막 9억 중반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30평대가 이제 요걸 보면서 조금 가격이 얘가 이제 호가가 강설대 20평대가 10억 넘어가는 호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가격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이 뭐냐면 여기도 분양받은 아파트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워낙 분양가가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안 팔아도 사실은 괜찮은 아파트들이다 보니 이제 매도자분들이 아주 욕심이 많지 않은 느낌도 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여기 강서 힐스테이트하고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연시 차이가 꽤 많이 나기는 하는데 입지는 이제 우장산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세 움직임이 우장산은 벌써 이제 많이 좀 더 분위기는 우장산 힐스테이트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교해 보면서 이제 이 지역들도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와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관악구 쪽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지역이고 주거 만족도도 있고 약간 구릉지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런 어떤 환경 좀 녹지가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큰 대단지 아파트인데 거래량이 많은데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보니까 회복을 잘 못하고 니은자 모양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지금 이렇게 격차를 벌려가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회복을 하기가 좋고 옆에 관악 프로지오라든가 관악 우성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거래가 지금 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관악구도 이제 머지 않았다. 네, 회복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장현대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 이 서울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강변에서 또 매력 있는 입지가 이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현대 프라임 아파트가 이제 한강변에 이제 2호선 딱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20평대가 거래가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도 많이 움직였고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9억 9천까지 나왔어요. 자, 이러면은 가격이 꽉 차는 거예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이동해 가느냐? 이제 지금 거래가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 이곳입니다. 광장 청구. 네. 여기 보시면 6월 달에 지금 5월 6건, 6월도 벌써 6건이 이제 거래 집계된 게 6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세가 비록 약간 입지는 그 한강변에서 좀 더 뒤로 물러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쪽에 학군도 좋고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아파트인데 시세가 아직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는 6월 중순까지만 지금 일단 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8억 9천, 9억 이렇게 가격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그 입지가 좋은 곳들의 거래는 점점 이제 좀 구축이라도 10억대 안 되는 곳들은 거래가 지금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진이 된다는 거죠. 갑자기 6건씩 단지가 크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600세대 넘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을 좀 나눠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가까이서 본다면 서울권 안에서 이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파트가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시세가 회복이 좀 덜 되고 있다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시세가 이제 10억을 지금 찍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또 제가 볼 때 이제 이 9억대 물건은 곧 없어질 겁니다. 벌써 없어지는 거의 없겠죠?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그 문턱 앞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 결정이 빨리 되셔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월곡이라든가 여기 30평대 아파트들이 지금 뭐 교통 호재가 있는 동북선역 앞에 이제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시세가 이제 8억 중반이니까 여기도 이제 9억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갈 거고 뭐 요 일대에 지금 그런 좀 신축 아파트들의 모습은 다 그렇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요. 이미 뭐 신길이라든가 좀 선호하는 지역들의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 거래가 참 많았는데 참. 그런데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레미안 ST움 같은 경우가 거래가 많이 터지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시세를 공유하는 신축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거래가 꾸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약간 흐름을 좀 읽어가시면서 내 물건이 좀 현재 좀 거래가 안 되거나 시세가 회복이 좀 더디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들을 좀 비춰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라. 지금 여기 이제 신도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동안은 이쪽 일대에 좀 그 구로에도 좀 저가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드디어 신도림 뭐 그 역하고 그다음에 구로역 일대에 조금 입지가 좀 더 좋은 아파트들 거래가 좀 많이 나오기 있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뭐 신도림 1, 2차 아파트가 이제 8억대 넘어가니까 갑자기 6월달 들어오면서 얘가 3건이나 구로 신도림 롯데가 3건이나 거래가 갑자기 팍 터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전이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개봉동 개봉 한진타운 이 아파트가요 최근에 거래가 가격이 급반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개봉 한진타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광명시죠, 광명시. 그죠? 광명시가 아니고 여기는 광명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광명시의 흐름을 받아가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개봉한진타운인데 이게 지금 4구역, 5구역, 1구역, 2구역 다 이제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세가 급반등했어요. 왜냐하면 33평 아파트가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지금 광명이 지금 거래량이 지금 5월달 들어서 좀 많아졌다가 6월에 조금 주춤한데 여기는 6월에도 벌써 3건 거래가 나왔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은 교통도 좀 멀고 산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환경은 좋은데 광명역하고도 가격 굉장히 나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못 갑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곳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가까이 또 접하고 있는 곳들은 저렇게 주변에 호재를 타고 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개봉 현대 여기가 이제 그 개봉역 있는 일대에 있는 현대 홈타운 그 아파트죠. 근데 여기가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글지글 하다가 위로 쑥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가격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이 올랐다 다시 빠지면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 외에도 뭐 미아동의 북한산, SK 북한산시티라든지 또 시흥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라든지 관악벽산 타운이죠. 여기도 거래량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지글지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독산동에 있는 금천 현대도 그렇고 이런 아파트들도 보시면 거래가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천천히 두고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시세가 좀 아직도 많이 저렴한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뭐 도봉 서원이나 도봉 한신의 거래량이 지금 많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가격이 막 이러다가 오히려 이렇게 꼬꾸라지는 느낌도 있죠. 근데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별표 쳐놨는데 제가 볼 땐 여기는 이제 금방 좀 반등하면서 시세가 이렇게 좀 붙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봉 서원도 연식이나 이런 뭐 아파트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지금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조금 시세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내가 만약에 지금 자금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뭐 20평대 아파트 내가 지금 신혼인데 내가 살면서 조금 더 자산을 더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하면은 여기 도봉서원이라 이런 아파트를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자금으로 안 되니까 자꾸 나는 그래도 최소한 성북구는 가야지, 아니야 성동구는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지금 이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행동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그런 물건들 시장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장을 지금 외면하고 내가 좀 더 좋은 걸 위해서 시간을 들이겠다. 근데 뭐 빠르게 자산을 갖다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욕심을 낸다면은 결국은 그러는 사이에 다 도망간다는 거죠. 내가 도봉서원을 발판 삼아서 이걸로 불려서 다른 데 가야지.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시로 갑니다. 고양시. 고양시는 지금 그 덕양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덕양구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그 삼송이라든가 원흥, 그리고 또 덕은지구, 또 뭡니까 뭐이죠? 덕은지구랑 뭐 아무튼 그렇게 좀 신축 아파트들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행신동이라든가 화정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 나누면 되겠네요. 이제는 자꾸 이렇게 까먹습니다. 네, 까먹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향동이요, 향동. 네, 향동지구나 덕은지구나 여기 이렇게 이런 아파트들과, 그리고 이제 좀 가서 이쪽에 뭐 여러분들이 좀 도래울이라든가 해서 여기 삼성 원흥지구라든가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행신동 쪽에, 그리고 화정동 쪽에 아파트들이 또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은 게 센터마을 2단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일대는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갭 투자분들이 많이 또 매수를 많이 하셨던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은 시세가 좀 많이 저렴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거래가 터진 게 벌써 지난 뭐 거래량이 늘어난 게 1월부터인데요. 꽤 오랫동안 한 4, 5개월 동안 계속 시세가 움직임이 좀 덜하다 조금씩 반등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신동 일대랑 여기 화정 일대, 화정 이제 3호선이 있으니까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정 일대 뭐 별빛마을이라든가 여기 아파트들도 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반등, 이렇게 움직이다 반등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